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찾아온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도 약간 꿀꿀했던 날씨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또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녹음 기준 마포구에는 비가 그래도 그쳤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꾸리꾸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분만큼은 밝은 온도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효섭 씨가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아스피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때로는 나도 끔찍한 일이 될 거야 darling. 어른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된 거야 내게.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고통인 거야.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Oh my love. 넌 잠시도 날 가만두질 않으니. 그렇지만 혼자인 나를 오히려 더 불안한 건 나인 걸. Yeah. Help me, 날 이해해줘. 널 좋아하지 마. My lover, I love you. 내 맘 정하긴 곤란해. 내겐 항상 날마다 다른 이벤트로 너를 기쁘게 해줄 남자가 더욱더 어울릴지도 몰라.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Oh my love. 넌 잠시도 날 가만두질 않으니. 그렇지만 혼자인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한 건 나인 걸. Yeah.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Oh my love. 넌 잠시도 날 가만두질 않으니. 그렇지만 혼자인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한 건 나인 걸. 이런저런 이런 게 또 어딨어. I need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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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어딨어. 네, 슈가맨2에서 양효섭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곡 아스피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들고 온 주제를 과연 짐작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 곡의 제목이자 딱 듣자마자
오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하신 분들 계시면 제 방송을 꽤나 들어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채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그 곡의 제목이자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약 중 하나로 매년 수백억 정 이상이 판매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알약. 바로 아스피린. 네, 곡의 제목이었죠. 너무 직관적이었어요. 너무 신나고 휴일이 필요하다는 가사에 이제 뒷받침되어 있는 아스피린이라는 제목. 아, 제가 또 이 노래를 듣자마자 건강 브런치에서 이거 무조건 이야기해야겠다. 이 주제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말부터 아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네, 오늘 열심히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아스피린 하면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꼭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알약이에요. 혹시나 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오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흔하게 우리가 감기약, 뭐 진통제, 뭐 요렇게 쓰이는 약이 바로 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곡을 듣고 주제를 정하고 아스피린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재밌을까, 흥미로울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역사를 좀 알려드리면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찾아보면서 흥미로웠기도 했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또 마침 이 아스피린이 굉장히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나온 그런 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흔히 쓰이는 약인 만큼 또 이제 그런 역사와 과거를 알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알고 이제 먹게 되면은 좀 더 유익한 뭔가 일상 속의 지식? 그런 게 한번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의 여행, 과거, 여정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려 고대에서부터 출발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긴 역사죠. 그때 그 고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을 지나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질병까지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꾸준하게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약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흰색 알약이에요. 이런 작은 흰색 알약의 기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원전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요,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통증과 열을 치료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는 여러분 살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살리신이라는 그 버드나무 껍질의 성분이 인체 내에서는 살리실산으로 전환돼서 진통 혹은 해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서 1828년에 독일의 화학자 요한 비히너가요, 처음으로 순수한 살리신을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화학자들이 살리실산을 정제하면서 연구를 이어갔지만 위장에 막 자극이 심하다 이런 단점 때문에 많은 또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순수한 살리신이 추출해낸 시점이 1828년, 그리고 그 후로부터 좀 더 수십 년이 지난 1897년에요.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살리실산에 아세틸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세틸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구를 이제 상상을 하실지 아니면 어떠한 뭔가 접착제와 관련된 이렇게 뭔가 하나를 더 잊는다고 생각을 하실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실지는 모르겠지만 화학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분자 구조로 들어가면은 각 모든 이제 물건에 각각 고유의 분자 구조들이 있단 말이죠. 살리실산도 마찬가지로 살리실산만의 이제 분자 구조가 원자와 원자를 잇는 막대기로 이제 활용이 되어 그런 특유의 고유의 모양을 띠고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아세틸기라는 다른 분자 구조를 이제 붙임으로써 다른 형태의 이제 또 다른 분자, 또 다른 이제 이름이 붙어지는 그 이름은 바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지는 또 다른 분자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리실산에 아세틸기를 붙이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자 구조가 좀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입니다. 이 독일의 바이엘이요. 이제 1899년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고요. 전 세계로 이때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1899년이면은 우와, 일단 100년이 훌쩍 넘었죠. 와, 어떻게 이렇게 옛날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에 이런 걸 발명을 했을지, 발견을 했을지 진짜 대단해요. 그쵸?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덕분에 편하게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해열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1899년에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 덕분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이제 전 세계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이름의 유래를 한번 조금 뜯어보면요, 여러분. 아스피린. 영어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아스피린의 맨 처음에 A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틸기. 이제 위장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살리실산에 아세틸기를 붙였다고 했어요. 이 아세틸기의 아세틸. 이 아세틸의 A가 바로 아스피린의 A랑 동일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아세틸을 뜻하고 있고요. 그 뒤에 바로 뒤따라서 나오는 SPIR, 아스필의 스필. 이게 바로 버드나무를 뜻하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IN, 아스피린의 인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약물을 뜻하는 전미사에서 따온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의 버드나무를 뜻하는 라틴어의 약물을 뜻하는 전미사 이렇게 쓱 이은 게 바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요새 그냥 줄여 쓰는 흔하게 쓰이는 은어들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아세틸기가 붙은 버드나무 그리고 약물 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그러면 이 아스피린이 이 1899년에 전 세계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뭐 순탄하게 뭔가 흘러가지만은 않았겠죠. 분명 항상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고 뭔가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고 물론 아스피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게 발생하냐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당시 독일에서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래서 당시에 독일에서 수출이 중단이 되었고 그러면서요. 아스피린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시작으로 조금 더 널리 퍼졌다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또 막상 전쟁이 닥쳤을 당시에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어쨌든 수출이 중단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아스피린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20세기 중반까지 진통, 해열, 항염 효과로 전 세계인의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 1970년대 후반, 과학자들이 굉장한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아스피린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바로 혈전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죠.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사실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심혈관 질환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겠다. 요런 키들을 바로 이 과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한 연구로 인해서 현재 아스피린은요, 심장마비, 뇌졸중 예방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혈관 스텐트 시술 후 혈전 예방 또는 일부 연구에서 대장암 혹은 다른 암 예방 효과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인류 질병에 있어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은 약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아스피린이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음악을 듣다가 약간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걸린 뭐 그런 셈이기도 하지만요. 또 이 기회를 꽉 잡은 것도 또 하나의 뭔가 이 건강 브런치 셰프로서의 자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혼자 스스로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 아스피린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가볍게 감기 치료 목적, 뭐 해열 예방, 해열제의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혈관, 뇌혈관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많이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지만요.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닙니다. 아스피린이 뭐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더해서 드리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든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위염, 궤양, 혹은 아스피린 과민증, 뭐, 멍이나 코피가 좀 많이 이제 생기는 출혈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을 할 때는 꼭 의사의 처방 아래 복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나 심장마비 및 뇌졸중 예방으로 활용되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용량 아스피린으로 고위험군 환자에게 혈전 방지용으로 처방된다고도 하니까요, 이 용량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약이다. 이렇게 고대부터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발견돼가지고 널리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에게 정말 익히 들어서 친숙할 뿐, 익히 보여서 친숙할 뿐, 마냥 우리 건강에 뭔가 이로움을 주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항상 의사의 처방 아래 약을 적당량 복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듣는 여러분들도 그치? 다시 한번 이렇게 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아스피린 덕분에 우리의 의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의 진보의 면까지도 정말 큰 발전이 있었던 발전의 거의 중심
합체가 됐던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더 다양하고 그만큼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약이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함도 필요한 약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스피린에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약을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효능은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시대가 발전되고 나아갈수록 조금은 더, 질병 해결, 예방에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이라는 거는 저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저도 이제 제 전공이 의학 쪽이거든요. 근데 의학 공부를 하면서도 참 그때는 이제 시험이라는 굉장히 듣기만 해도 싫은, 듣기만 해도 뭔가 PTSD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장애물이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큰 산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역사에 대한 흥미를 조금 즐기기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이 공부를 하라 할 땐 안 하고 안 해도 될 시기에 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함. 왜 이럴까요? 어찌됐든 분명 그때도 이렇게 아스피린에 관해서 아스피린 말고도 다양한 약들에 관해서 많은 역사를 공부를 하고 교수님께 배우고 듣고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지식들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이거 시험 어떻게 치지? 이런 고민들 뿐이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조금 멀리서 조금 한 걸음 뒤에서 이제 바라보고 이런 지식들을 겪으니까 새삼 이런 역사를 만들어주신 모든 과학자들과 이제 화학자님들께 감사하게 되네요. 또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좀 색다른 그런 지식을 가져간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몇 곡 듣고 올게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거북이. 속도도 멀리 못 도망가 게다가 그 길은 더 멀고 험하잖아 상처가 아물고 닿으면 떠나가 진심이야 그럼 그때 보내줄 테니까 숨지마 차라리 내 맘을 훔치지마 거짓말 느리고 느린 너의 걸음마 내 가슴 깊이 하는 말 내게로 와요 마음을
다시 맘에 비가 내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해도 슬프지 않아 그대의 온기 있으니 우리 약속 하나만 해요 다신 볼 수 없다 하여도 마른 가지에 꽃들이 피면 안부라도 전해요 가끔 내 생각이 난다면 우리 함께한 이곳으로 그대 마음 담아서 바람에 날려 내게로 보내줘요 우리 잊지 말아요 네, 다비치의 거북이에 이어서 송소희 님이 부르는 그대라는 계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또 날씨가 살짝 이렇게 햇빛 쨍쨍하고 뜨겁고 와, 날씨 너무 좋다. 햇빛이 어쩜 이렇게 좋아? 이런 날에는 또 이런 분위기 있는 노래들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좀 우중충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해가 이렇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날에는 괜히 이렇게 감정이 잡고 싶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감정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날씨에 휩쓸려가지고 감정의 능선을 따라서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댓글로 신청곡 막 어떤 노래 틀어주세요, 어떤 곡 틀어주세요 하시면 또 그런 걸 적극 반영해서 틀어드리겠지만 아직 그런 신청곡들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한 주제를 알고 싶어요.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게 아직 없어서 이렇게 제 입맛대로 곡도 고르고 약간 저의 이제 이 방송 셰프로서의 이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특권을 마구마구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저의 감정의 선을 따라서 와주셔야 돼요. 갑자기 너무 분위기 있고 애절하고 막 이런데 하신다면 이제 저희 제 방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곡 틀어주세요 이렇게 신청곡도 남겨주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혹은 뭐 요즘 저 이런 거에 건강에 대한 고민인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뤄주실 순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제가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의 영향을 꽤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3월? 2월? 뭐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그때부터 정도 내가 너무 이렇게 날씨에 쥐락펴락 당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제 나의 몸을 이끌고 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너무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면 장기적으로 과연 나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막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좀 이겨내보자.
좀 날씨가 우울하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또 날씨가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해하지 말고 뭔가 그 적당선에 중심을 좀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햇빛이 안 보이는 날에는 저도 모르게 감정선을 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봄 초입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이 중심을 잡는데 꽤나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읊으면서 과연 정말 이 구절이, 이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제 몸에, 제 생각에 직접 시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에서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달 제 몸과 제 정신과 이런 마음에 시험을 해본 결과 이 구절이 꽤나 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일단 저한테는 좀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사춘기인 날씨에 나까지 사춘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방법을 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와 비슷한 맥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읊어드리려고 낭독을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제가 이 그대라는 계절이라는 송소희님의 곡을 선택한 이유 아닌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요.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내 지저귀던 새들이 떠나가고 외로운 나무가 서 있는 겨울은 과연 척박한 계절인가? 외면의 잎을 떨구는 대신 내면의 인맥을 짚고 여름에 모은 수액들로 더욱 농밀해지는 겨울은 과연 척박한 계절인가? 요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저도 모르게 이게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제 이제 목소리로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겨울 정도에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언제쯤 봄이 올까요? 언제쯤 뜨거운 여름이 올까요?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구절을 겨울에 읽었다면은 이번 겨울이 또 어떻게 지나갔을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기나긴 겨울 속에서 뭔가 제 힘든 감정들, 힘든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절이 좀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이제 따뜻한 봄, 막 초록초록 푸릇푸릇하고 뭐 벌레가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겨울잠 다 자고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둘씩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보면서 그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굴러가는 자연의 굴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싫다가도 겨울이 되면 그런 게 없어서 또 허전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외롭게 쓸쓸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차디찬 기온의 겨울이 진짜 내면을 좀 읽어내라는 그런 자연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옆에서 막 새가 지저귀고 막 벌레들이 막 예쁘게 날아다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꽃에 뭔가 꿀도 옮겨가는 그런 이제 당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참 눈에 볼 것들이 많아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들면 겨울이 굉장히 허전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또 과연 그런 겨울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도 뭔가 내면의 그런 수액들, 인맥들을 조금 이렇게 가지런히 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또 옆에서 지저귀여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여름, 가을의 계절이 돌아오는 거고, 또 그때 지친 그런 고단함을 또 겨울에 또 충전할 수 있는 시기가 사람과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작가도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이 정말 척박하고 너무 고요하고 마냥 차디찬 얼어붙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는 차아 보여도 내 내면만큼은 단단하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연이 주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날씨들을 조금은 애정하게 됐달까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우중충하지만 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있죠?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두 달 정도 시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괜시리 그냥 그래 오늘 비가 오는구나. 또 이 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막 일교차가 커지면서 때 아닌 무슨 겨울 기온에 뭔가 추워도 다시 좀 패딩을 꺼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또 뭔가 충전을 하라는 그런 자연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괜히 좀 우중충한 날씨에 이어서 이 날씨의 사춘기에 이어서 나까지 약간 사춘기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의 오락가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가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억을 해보시면서 그런 날이 찾아오면 더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글도 유튜브 재방송 올려놓는 그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요. 겨울은 과연 척박한 계절인가?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쓰는 걸까요? 내면의 인맥을 짚고 여름에 모은 수액들로 더욱 농밀해지는 저랑 같이 이렇게 감정을 느끼시는 감상을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좋겠네요.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어서 노래를 좀 듣고 올까요? 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말이 좀 길어져 버렸네요. 살짝 이런 감성을 이어가지고 이승윤 님이 부르는 달이 참 예쁘다고 라는 곡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행성의 잔해라면 고개를 들어 경의를 표하기보단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움큼 집어들래.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위대한 공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시공의 짧은 문장을 새겨보곤 해. 너와 나 또 몇몇의 이름 두어 가지 마음까지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 쏘고 싶을 땐 타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 맞추어 걷고 싶었어.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고. 네, 이승윤 님이 부르는 달이 참 예쁘다고 굉장히 생각에 빠지기 좋은 그런 감성의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약간 저녁 방송이면은 참 좋을 텐데요. 그쵸? 들으면서 살짝 생각에도 깊이 고요히 빠질 수 있고 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자장가로도 괜찮을 법한 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런 오후 시간에 듣는 것도 뭐 그만의 감성이 있으니까요. 그쵸?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코너 오늘 뭐 먹지? 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또 혈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코너에서 아스피린 이야기 했잖아요. 또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음식 바로 나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또, 여러분들 오늘은 나또 어떠실까요? 이게 살짝 진한 향 때문에 불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을 잘 챙겨 먹으면 생각보다 그 나또 콩만의 그런 청국장 같은 진한 발효 냄새? 그런 게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조금 거북하시거나 나는 좀 불호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합을 좀 잘 챙겨 드시면 아마 조금 시도하시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어린이용 낫또로 나온 그런 이제 상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낫또 입문 단계다. 나는 그런 향과 맛이 살짝 거부감이 든다. 약간 익숙치 않다, 친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용 낫또를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낫또, 왜 낫또를 말하냐라고 하면은 혈관 청소부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의 건강 키워드 중에 정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혈관 건강과 장 건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는 바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낫또가요. 이 낫또는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이라고도 하고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낫또. 그래서 특유의 끈적인 질감, 독특한 향이 특징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낫또의 효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골다공증 예방, 뼈 건강에도 기여한다고 하고요. 또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낫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들 그냥 내가 먹어보진 않아도 익히 보시거나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은요, 여러분, 발효 과정에서 나토균이 글루탐산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생긴 끈적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된 제품에서 더 많이 생기기도 하죠. 이 락토키나제, 바로 혈전 분해 효소, 그리고 비타민 K2, 뼈 건강 관련한 이런 비타민 성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이 길고 풍성하고 잘 끊어지지 않는 점성이요. 발효가 충분히 진행됐다는 신호기도 하고, 이때 나토키나제, 방금 말씀드렸던 혈전 분해 효소 나토키나제와 비타민 K2 같은 성분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 피가 뭉치는 걸 방지하고 또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낫또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낫또를 많이 먹다가 조금 안 먹은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홈플러스로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자체 브랜드 심플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낫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실물로 본 김에 사볼까 해서 그 심플러스 브랜드의 낫또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보통 그렇게 대기업 그런 식품 기업에서 출시한 낫또를 뜯어보면 연겨자와 그리고 간장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뿌려가지고 섞어서 드시는 건데 낫또가 김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낫또를 잘 못 드시고 약간 그 냄새나 맛 같은 게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김에 싸 드시는 것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심플러스에서 나온 낫또는 그 안에 김가루와 깨가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자 대신에 김가루가 있어가지고 그 김과 깨가 섞인 그 가루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간장, 동봉된 간장과 함께 섞어서 드셔주시면 되는데, 와, 그게 김을 따로 뜯어서 싸먹지 않아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김을 따로 싸서 먹는 맛과 굉장히 흡사하고 어쩌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자 분들에게도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라서 한번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낫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식품이니만큼 진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특유의 질감, 특유의 향, 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심플러스 브랜드에서 나온 낫또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봉된 김과 깨가 풍미를 약간 더 맑게 올려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 꼬리꼬리한 낫또 특유의 냄새가 한층 풍미롭다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을 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장 보러 갈 일이 생기신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심플러스 브랜드의 낫또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낫또는 젓가락으로 굉장히 많이 저어주셔서 충분히 저어주셔가지고 그 실이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성 물질 속에서 이제 유익한 성분들이 활성화되고 풍미도 훨씬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이왕 낫또 먹는 김에 유익한 성분들을 더 많이 섭취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낫또를 먹기 전에 충분히 실을 만들어 주시고 생으로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혹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제 말 듣고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후기도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니까요. 진짜 입문자용 중에 가장 마일드한, 가장 부드러운 낫또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제가 다양한 브랜드 낫또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먹고 이거 괜찮은데?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너무 건강한 그런 콩 발효식품이기도 하고 저녁 대신 아침 대신 간단하게 드셔주실 수도 있는 그런 식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접하시면 좋겠는 마음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뼈와 혈관 건강 너무 중요하니까 동시에 챙길 수 있다면 완전 일석이조, 삼조, 오조까지 우리의 기분까지, 우리의 건강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음식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쵸? 나를 챙겨주는 것만큼 뿌듯하고 또 그렇게 보람찬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남을 또 챙기기에도 어렵고 나를 챙기기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남을 챙기기 전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하루,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건강브런치 셰프 보영이었습니다.